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서진 시스템, 다음은 에어부산, 그 다음에 한영 디지텍, DNC 미디어, 세부 MC, TNL 이렇게 6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서진 시스템 오늘 다시 보면요. 시스템 다시 보면은 오늘 이제 또 거래 재개가 됐어요. 이제 또 분할 상장 결정을 철회를 하면서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또 시가가 26,100원으로 여기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다행히도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고 3.04%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그 상승까지 양전까지 했다가 장 마감에는 좀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런 갑자기 이런 뒤숭숭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얘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어제 이제 또 그저께 괜찮게 나왔다는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단발성으로 잠깐 단기 조정이라고 단기 하락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추세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지켜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다음 종목 보러 가면은 에어부산 에어부산 같이 보면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1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인 게 20일, 6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말아 올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항상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전쟁 이슈도 계속 중간중간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또 1%가량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오늘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한양 디지털. 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양 디지텍 보시면은 오늘 고점을 경신을 하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5일선을 깨지지 않았는데 일단 고점을 경신을 하고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차트가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실적이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차트는 오늘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 이슈가 붙어주면서 내일 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DNC 미디어. DNC 미디어 차트 같이 보시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치 보시면은 5월 3일, 그다음에 5월 8일에 그 매도 신호가 뜨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출시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바로 빠르게 조정을 보였는데요. 또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히도 블릭스 점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점으로 많이 그 과열권에서 벗어난 상태이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한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요 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하면서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MEC. 세부 MEC에도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고점, 전고점 부근까지 가까이 갔고,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5.53% 상승을 하면서 1,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저항선 돌파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OBV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요 저항선 상단에 안착을 하고 일단 상승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요 저항선 상단에는 충분히 안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쪽은 TNL. TNL 같이 보면요. 얘도 비슷하게 상승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선 부근에서 쭉 한번 반등을 보이고 수급봉이 뜨면서 오늘까지 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OBV도 지금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오늘 다시 터지면서 오늘도 8.42%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시장 동향으로 가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2.68 포인트 상승한 2,753원으로 2,753.00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2 포인트 상승한 870.37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24.10원 하락한 1,34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또 저희 캘린더 토픽 어떤 걸 선정했냐면, 이제 또 오늘은 전선 전력 설비, 반도체, 화장품, 수산, 그 중에서도 김 수출 관련해서 또 토픽을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전선 전력 설비 먼저 보면은, 제일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서남 대한전선 LS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비슷한 이슈인데요. 이제 또 미래의 AI 전력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의 10배에서 10배 내지 20배로 웃돌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력 소모에 따라 생기는 열을 막기 위해서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이외에도 음, 보시면은 이제 또 2년 전만 해도 미국의 조지아주의 주 정부가 필요한 추가 전력을 0.5기가와트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6기가와트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전력 수요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원전뿐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예측이 0.5였는데 12배 늘어난 그 2년 만에 12배 일어난 수준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또 앞으로 10배에서 20배 또는 그 AI 관련된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은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이제 또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킴스로닉스, HB 테크놀로지, 오킨슨 전자, 그 다음에 DIT, PSK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이라는 그런 KB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HBM 공급 점유율 전망과 품질 승인 등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랑 이제 또 공급이 되냐 안 되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전에 엔비디아에 또 몇 명을 파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나면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런 이슈들 다 비슷비슷한데요. 이제 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으로 2002년 3분기 이후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늘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그 실적을 보시면은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예상치가 1분기 예상 매출액이 73조 가량이었는데, 이제 또 매출액은 조금 낮은 71조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5조 1,500억 원 정도인데 훨씬 높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1분기 예상치 매출액이 11조 9천억 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12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예상치는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1조 1천억 정도 더 높은 2조 8,800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내일 반도체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강한 토픽으로는 저희가 화장품을 뽑았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오늘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 힐맨시, 이치한불, J2K바이오, 제이준 코스메틱 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이소에서 화장품이 거의 품절 대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냄박의 컬러밤이 거의 모두 품절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다이소에다가 납품을 성공을 하면은 일단 여기다 거의 전국에 1,500여 개의 매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또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서 이런 또 다양한 소비자층을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이소는 뷰티 부문을 업고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화장품 매출만 이제 또 전년 대비 85% 늘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021년에 화장품 제품이 4개에 불과했는데 이제 또 3년 만에 라인업이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다이소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는 34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품 수는 310여 개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브랜드만 같은 경우에는 소냄박, 토리무늬, 본셉, 트윙클팝, 어퓨, 그랜드, 초초스랩 등 11개 브랜드가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말고도 지금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이제 또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이제 또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괜찮은 테마로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한 토픽은 수산인데요. 최근에 김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만 해도 그 수산품으로는 최초로 수출액이 1조를 넘었다고 해요. 김 수출만 해서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 그 김을 상당히 많이 수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수산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처음 뜬 토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